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직장 퇴사. 아마 퇴사를 꿈꾸시는 직장인도 많이 계시고, 퇴사를 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경우와 케이스가 있겠죠. 이 퇴사라는 게 정말 어렵죠. 인생에서 매우 큰 결정 중에 하나고, 많은 고민과 또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직장 생활을 15년 정도 했고 2020년 3월 말부로 퇴사를 했죠. 퇴사를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직장 생활이 다른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 이제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원인이 있지만은, 우선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정말 잘하고 좋아하고 내 열정을 다 바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직장 내에 있는 다양한 어떤 인간 관계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도 많이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죠. 제가 퇴사할 때 40살이었는데, 저희 직장에 있었으면 저의 미래가 될, 나의 5년 몇 년 뒤에 미래가 될 우리 선배님들, 차장님, 부장님들의 그런 모습이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죠. 제가 그 당시에 과장이었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막 가슴 설레이고 두근거리는 정말 나만의 일을 찾아서 거기에 어떤 열정을 쏟고 싶은 이런 마음이 강했었는데, 이제 직장에서는 아무래도 환경상 그게 어렵죠.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또 물론 열심히 당연히 해야겠지만, 내가 열심히 굳이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월급이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고, 이렇기는 하죠. 이제 그렇던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많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약 300m 앞에서 이제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려고 마음 먹고 창업을 하려고 이렇게 알아보던 과정에 무자본 창업, 이제 1인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때는 저도 이제 시야가 좁고 만나는 사람이 한정적이니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단순히 어떤 매장을 차리는 그런 오프라인 창업밖에 이제 알지를 못했죠. 왜냐면 그 당시에 제 주변에 이렇게 무자본 창업 1인 기업가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저도 제가 했던 일이 그 LED 조명 제조 회사에서 영업부에서 영업 관리를 했어요. 이렇게 현장 납품하는 조명업체나 대리점들을 관리하고, 또 현장도 관리하고 납품도 하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희 엄마가 또 시골 안동에서 농약 장사와 지업사를 하시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도배 같은 거 할 때 풀칠 같은 것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조명이나 이런 철물 같은 거를 판매도 하고, 직접 방문해서 등도 달아주고 교체해주고 이런 조명과 철물 매장을 이제 차리려고 막 여기저기 알아봤죠. 처음에는 제 고향이 안동인데 이제 안동에 내려가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엄마가 지금 시골에서 혼자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장사를 하는데, 어차피 엄마도 그 일을 이제 나이가 있고 힘이 빠지니까 제가 그거를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물려받아서 하려고 했었죠. 근데 엄마가 그거를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이제 자식이 서울에 살다가 이렇게 시골에 와서 본인 딴에는 힘든 이 장사를 하려고 하니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반대를 했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그런 매장을
해야겠다 결심하고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죠. 약 300m 앞에서 그 당시에 주말마다 이런 철물점, 체인점들 도와주는 곳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데도 이제 주말마다 다니면서 좀 알아봤죠. 그런 거를 알아보러 다녔는데 뭐 마음은 불안불안하죠. 왜냐면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라는 게 어쨌든 가게도 임대해야 되고 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또 초도 물건도 매입해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해서 매장을 차린들 이렇게 잘 된다는 어떤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직장은 뭐 더 이상은 다니기가 힘들고 싫었고 대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약간 불안한, 또 제가 어떤 창업이나 이게 사업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으니까 이런 막연함과 두려움을 안으면서도 계속 알아보던 중에 이제 우연찮게 온라인상에서 무자본 창업 1인 기업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쪽 세계를 만났고, 정말 뭐 인터넷 통해서 다양한 글도 보고 영상도 보고 책들도 보고 또 실제로 무자본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신세계를 만난 거죠. 우리 왜 만나는 사람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고, 그렇게 정말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가들을 점점 만나면서 제 인생도 1인 기업가 쪽으로 서서히 이제 물들어가고 변해갔었죠.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정말 이 1인 지식기업가라는 게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약 우리가 아무튼 오프라인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비용이 많이 들죠. 물론 퇴직금과 또 추가로 어떤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매장을 차리고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어떤 1인 지식기업가들은 자신의 어떤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이거를 알려주고 가르치면서 본인도 성장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그런 교육 사업들, 굉장히 그 일이 매력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이제 남들 앞에서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내면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말마다 이렇게 공부도 했었고, 그런 무자본 창업하는 사람들 모임에 들어가서 계속 이제 소통하고 하면서 배우고 했었죠. 근데 저희 이런 모습을 저희 집사람은 처음에는 되게 불안하게 바라봤어요. 왜냐면 얌전하게 어쨌든 본인이 보기에는 안정된 직장을 잘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바람이 불어서 뭐 퇴사를 한다 그러고 뭐 평소에 하지 않았던 뭐 무자본 창업 이런 말들 막 하니까 자기 딴은 이제 불안한 거죠. 왜냐면 집사람은 이런 온라인 세계나 1인 기업 이런 것들을 크게 그 당시엔 잘 인지를 못하고 모르던 상황이라서 제가 어떤 바람이 들어서 허황된 소리들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했었죠. 그래서 또 뭐 퇴사를 결심하고 나서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많이 좀 다툼이 있었죠. 아무도 집사람은 이제 반대를 했죠. 갑자기 이런 어떤 뭐 사업을, 물론 리스크나 초기에 투자금은 많이 없다고 해도 당장에 바로바로 돈이 벌리지는 않으니까 그랬었는데, 하여튼 제 생각을 계속 많이 관철을 했죠. 이래저래 해서 정말 이쪽 시장이 비전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일이 나랑 잘 맞는 것 같고 이 직장 생활은 할 만큼 했고 더 길게 보고 또 비전을 위해서 더 나이 들기 전에 하고 싶다, 이렇게 제 의견을 많이 관철을 했었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창업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 왜냐면은 그래도 직장이라는 곳이 호락호락 하지는 않잖아요. 월급을 주는데 어쨌든 그만큼의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뭐 퇴근하고 나서 저녁이나 주말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물론 또 이것도 개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떤 꼼꼼하고 또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정말 직장 다니면서도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콘텐츠와 수익 모델을 만들어 놓는 분도 있고 많은 경우도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먼저 일단 일을 저질러 보자 이런 주의였죠. 이제 물론 그 전까지 이렇게 주말마다 조금 다니면서 배우고 이런 강의 준비나 또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 블로그도 많은 글을 쓰고 이런 것들을 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또 창업 준비가 되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미비하죠. 그래서 계속 뭐 이제 40대쯤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어떤 시간적인 또 제약이 있고, 어차피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이 하루도 빨리 그 본업에 뛰어들어서 정말 올인해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또 사람이 이 환경이 동물이기 때문에 또 어떤 그런 나를 그런 환경에 몰아넣으면은 분명히 또 그 상황에 적응하고 또 강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준비가 많이 안 되었지만 이제 배수의 진을 치는 거죠. 일단은 퇴사를 하고 또 그래도 다행히 회사에서 또 받은 퇴직금이 있으니까 한동안 이 퇴직금을 가지고 조금 생활도 하고 교육도 받으면서 해보자 이런 마음이 컸었죠. 물론 이런 결정을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냐. 이게 어떤 개인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도 1인 기업을 안 지 몇 년 됐기 때문에 너무 그게 하고 싶기도 했었고, 뭐 막연하지만은 그래도 잘 될 것 같은 믿음도 있었고, 일단은 빨리 직장을 떠나야겠다. 왜냐면 이미 그 당시부터 이제 마음이 완전히 기울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회사를 이렇게 다니는 게 큰 의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또 직장인들과는 잘 대화가 통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회식을 하거나 하더라도 맨날 뭐 회사 욕하고 상사 욕하고 또 어떤 불평과 이런 것들을 하지만 그것들이 계속 개선되지 않고 정말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막 숨이 막히더라고요. 이미 제 머릿속에는 온통 1인 기업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이 40에 어떻게 보면은 마른 나이는 아니죠. 과감하게 퇴사를 하고 이제 1인 기업가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한 1년 가까이는 거의 수익이 없었죠. 뭐 매월 나가는 이런 생활비, 대출비 등도 만만치 않았었고, 또 1인 기업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배워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교육비도 많이 썼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받은 퇴직금이 6,300이었었거든요. 이 적지 않은 돈이지만 이게 1년도 안 돼서 통장에 돈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죠. 이제 어쨌든 서울에 올라와서 전체 한 직장 생활을 15년 정도 하면서 나름 이제 쉼 없이 인생을 열심히 살았으니까 한동안은 조금 쉬면서 나에게 좀 쉼도 좀 주고 어떤 생각 좀 정리도 하고 이렇게 배우면서 가자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1년 동안은 이렇게 배움의 시기, 돈을 까먹는 시기 이런 시간을 거쳤었죠. 그래도 이게 초반에 뭐 한두 달 요런 초반에는 그래도 퇴직금이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수록 퇴직금은 줄어들고 버는 돈은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시기도 겪었었고, 정말 그해 연말에는 이제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어쨌든 생활비는 벌어야 되잖아요. 다양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이렇게 근근히 생활을 해나갔던 그런 경험도 있네요. 그러다가 어쨌든 나만의 무언가를 해야겠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왜 사람이 궁하면 통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제 경험을 담은 이 전자책 강의를 하고 그걸 꾸준히 하면서 성장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아무튼 그때의 결정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었으면은 아마 지금도 직장에서 되게 힘든 생활을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당시 저희 직장이 이제 중소기업이었는데 직원이 한 200명 정도 됐었고 매출이 한 500억, 나름 탄탄한 회사였어요. 월급도 괜찮게 받았었고 되게 복지도 좋았었죠. 제가 퇴직 당시 과장이었고 연봉이 6,300이었는데 월급 외에 또 추가적인 것들 뭐 영업 활동비라든가 차량 유지비, 회식비, 식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연봉 한 7천 넘는 정말 대기업 분들까지 연봉 정도 되는 그 정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잠깐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어차피 직장 생활이면은, 직장인이면 뭐 월급을 200 받든 대기업에서 월급을 1,000만 원 받든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퇴사를 고민하거나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단은 다양한 좀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죠. 뭐 그 어려운 질문 같아요. 퇴사를 하고 나서 준비를 하느냐,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하느냐, 이런 것들은 뭐 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퇴사를 하고 더 준비를 한 케이스고, 그 좋은 거는 어쨌든 이 월급이라는 게 끊기면은 사람이 또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게 있으니까 직장 다니면서 이런 퇴직 후나 퇴사 아니 퇴근하고 나서나 주말에 조금씩 자기가 관심 있고 하려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책도 좀 많이 보고 이런 정보와 비전들을 스스로 조금 찾아보고 정말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나에게 맞는지, 또 가능하면은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을 뭐 아르바이트가 되어 좋으니까는 조금씩 간접 경험을 해보면서 정말 내가 이 일을 평생 내가 온 마음 다 바쳐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 보면 좋죠. 그렇게 해야지만 또 이 퇴사하고 나서 한동안 수입이 끊어지고 그런 거를 조금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퇴사가 두렵지만 아까 말씀처럼 정말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또 그런 환경에 처하면은 또 이 사람의 잠재력이 끌어올라가면서 무언가를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또 어떤 나만의 길이 있으니까 그러기도 하고, 물론 일단 본인이 열심히 해야죠. 저도 지금 돌아보면은 뭐 한 3년 반 지났지만 나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정말 1인 기업 가기 때문에 제가 뭐 늦게 출근하거나 뭐 하루 정도 쉬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은 없지만 저는 스스로 원칙을 세웠어요. 9시 출근, 6시 퇴근. 물론 지금은 더 늦게 퇴근할 수도 많이 있지만 그런 어떤 시간적인 거를 필요하죠. 이게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어떤 몸에 밴 것 같아요. 이 출퇴근과 그런 성실함들이 이제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3년 차가 됐지만 많은 이런 성장을 이루어낸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직장 생활이 초반에는 되게 일이 재밌더라고요. 막 배우는 것도 재밌고 사람들과도 어울리고 성장도 하고, 하지만 이게 10년차 이렇게 연차가 올라갈수록 어떤 회사에 대한 기대에 내가 못 미친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이게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우리 왜 남자는 보통 요즘 직장 생활이
길어봐야 50이잖아요. 50대가 돼도 아직 애들은 어리기 때문에 꾸준하게 돈을 또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정말 어쨌든 내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죠. 우리 모든 우리 직장인 분들 정말 현업에서 일과 이런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들 너무 존경스럽고 멋있고요. 뭐 저는 당연히 제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니까 뭐 지금 생활이 굉장히 만족스럽기도 하고, 이 1인 기업가라는 게 저랑 잘 맞기도 하고 또 계속 성장하고 있고 비전이 보여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모두 다 중요한 거는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는 게 중요한 거니까, 다양한 이런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꼭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고 하고 싶고 세상에 유익한 그런 일을 찾아서 정말 나만의 멋진 어떤 영역을 만들면서 올인해서 성장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멋진 일들을 하시기를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네, 모든 우리 직장인 분들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